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깊어가는 밤, 역사의 갈피 속에 숨겨진 기이하고도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전설로만 치부했던 조선의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임진년 외적의 불길이 온 강산을 뒤덮었던 그 처참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은 아주 오래전 고향 마을의 뒷방 늙은이로 불리던 한 어르신에게서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앉혀두고 늘 말씀하셨지요. 얘야, 조선의 선비들은 글만 읽은 게 아니란다. 저 하늘을 날아오르려 했던 뜨거운 심장이 있었어, 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인의 허무맹랑한 소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역사의 먼지를 털어내다 보니 그것이 단순히 지어낸 야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주성 인근의 작은 마을에 살던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김시민 장군이 외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군사들을 독려하고 있었고, 성 밖은 이미 왜군들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던 시절이었지요. 저는 운 좋게도 당시 기술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정평구라는 분의 문화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평구 어른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손재주 좋은 기술자였지만 제 눈에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도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저를 조용히 뒷마당 창고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가마니로 덮인 정체 모를 물건이 놓여 있었죠. 어른은 조심스럽게 가마니를 걷어내셨습니다. 그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가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기괴한 물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것 같기도 했고 커다란 수레 위에 날개를 달아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른께서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거다. 하늘을 나는 수레지, 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신선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범인들이 감히 꿈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외적에게 포위된 진주성의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비거의 뼈대는 가볍고 단단한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질긴 한지를 여러 겹 덧대어 붙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름을 꼼꼼히 발랐더군요. 날개는 부채처럼 펼쳐졌다가 접혔다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 정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은 비거 안쪽에 설치된 가죽 주머니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람을 불어넣고 사람이 올라타서 이 장치를 조작하면 바람의 흐름을 타고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 밖에서 들려오는 왜군들의 함성과 성 안에서 굶주려가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 비거가 정말로 날아올라 성 안의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주성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끊겼고 보급로도 차단되어 성 안의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정평구 어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거를 손보셨습니다. 저는 어른 곁에서 숯불을 피우고 연장을 닦으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른은 가끔 창밖의 달을 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외적들의 불화살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으라고요. 그 말씀이 어린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진주성은 왜군들의 총공세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벽 주위로는 왜군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고 성 안의 화살과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장군님께서는 외부의 구원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지만 서신 한 장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평구 어른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밤 비거를 띄우겠다 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비거를 산꼭대기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군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산길을 오르며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비거는 어둠 속에서 마치 거대한 괴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보였지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진주성은 왜군들이 피운 횃불로 인해 불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 같았습니다. 어른께서는 비거에 올라타셨습니다. 가죽 주머니를 힘껏 밟아 바람을 채우고 복잡하게 연결된 줄들을 손에 꽉 쥐셨지요. 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내 몸을 앞으로 던지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거가 벼랑 끝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큰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쫙 펴졌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둠을 뚫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한지 날개가 은색으로 빛났고 비거는 유연한 학처럼 바람을 타고 곡선을 그리며 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밑에서 보초를 서던 왜군들은 하늘 위로 지나가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도깨비가 나타났다며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람이 만든 기계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산 정상에 엎드려 비거가 성 안으로 무사히 내려앉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손길을 보며 그들이 느꼈을 전율이 저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성 안에 갇혀있던 자신의 지인과 몇몇 백성들을 비거에 태우고 다시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은 그 기적조차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군들은 비거의 존재를 알아채고는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총을 쏘아대고 불화살을 날리며 비거가 하늘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정평구 어른은 위험을 무릅쓰고 몇 번 더 비거를 띄우셨습니다. 성 안의 소식을 전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실어다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씨에 비거를 띄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성 안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화약이 떨어져 더 이상 성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죠. 어른께서는 다시 한번 비거에 오르셨습니다. 제가 울면서 말렸지만 어른은 허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은 언제나 우리 편이란다. 라는 말을 남기신 채 말입니다. 그날 밤 비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솟구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구름 사이로 날갯짓하는 비거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본 어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비거는 성 안을 향해 날아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휘말렸습니다. 한쪽 날개가 꺾이며 균형을 잃은 비거는 소용돌이치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산을 헤매며 어른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대나무 살과 찢긴 한지 조각들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군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성을 압박해왔고 결국 진주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정평구라는 이름과 비거에 대해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전쟁 중에 떠돌던 헛소문이나 야담 정도로 치부해버렸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그 바람의 무게와 어른의 뜨거웠던 손길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저는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혹시나 저 구름 뒤에서 어른이 비거를 타고 내려오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비거는 단순히 하늘을 날고 싶었던 욕망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조선 사람들의 의지였고 동포를 구하고자 했던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라이트 형제보다 훨씬 이전에 하늘을 날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기록에 따르면 비거는 한 번에 30리에서 40리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꽤 먼 거리이지요. 비록 실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용기는 그 어떤 현대 과학보다도 앞서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지만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깨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비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망의 중력을 이겨내고 희망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비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평구 어른이 행방불명된 후 저는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군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이었는데 깊은 산속 동굴에서 밤마다 괴이한 기계 장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누군가 제 방문 앞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른이 평소 쓰시던 정교한 조각칼과 비거의 설계도가 그려진 낡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거는 죽지 않았다. 다만 잠시 쉴 곳을 찾아 떠났을 뿐이다 라고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어른께서는 살아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내신 걸까요? 저는 그 설계도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조선의 비거를 하늘에 띄우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전국을 유랑하며 비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평구 어른 이외에도 비거를 연구했던 이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비밀리에 모여 하늘의 길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이름 없는 대장장이도 있었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선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환란에 대비하여 백성을 구할 비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과 함께하며 비거의 성능을 개량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더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찾기 위해 팔도를 뒤졌습니다. 비단에 오칠을 하면 종이보다 훨씬 질기고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바람의 힘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개의 각도를 계산해냈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일궈낸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비거가 언젠가 다시 필요해질 날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바다에서 다시 한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외적들이 잔당을 모아 다시금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조정은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고 백성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거를 실전에서 시험해 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외적들의 진영을 교란하고 불벼락을 내릴 수 있는 무기로서의 비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새로운 비거는 예전보다 훨씬 크고 위풍당당했습니다. 꼬리 부분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를 달았고 밑바닥에는 화약통을 매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룡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처럼 외적들을 응징하겠다는 각오였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외선들이 해안가에 정박하고 약탈을 시작하려는 찰나 우리는 산 정상에서 비룡을 띄웠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비룡들이 급강하하며 외선들을 향해 화약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다 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외적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의 분노라 생각하며 배를 돌려 달아나기 바빴지요. 우리는 비룡을 타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그들의 공포 질린 얼굴을 보며 저는 정평구 어른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우리는 비룡을 깊은 숲속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또 다른 비극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우리는 비거의 기술을 구전으로만 전하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이 설계도만은 차마 없앨 수 없었습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설계도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하늘을 가로지르는 기이한 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비행기 구름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이 정평구 어른의 후예들이 여전히 우리 하늘을 지키며 비행하고 있는 흔적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비거의 정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의 비상하려는 욕구이자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역사서에는 몇 줄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지만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숨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 야담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날갯짓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도를 숨겨둔 곳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사실 그 설계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고서적의 갈피 속에 혹은 어느 이름 없는 대장간의 낡은 벽면에 문양처럼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이겠지요. 제 손에 들어온 그 낡은 설계도 뭉치,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그 도면을 들여다보노라면 마치 정평구 어른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비거의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진동이 제 손끝에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설계도에는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림들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덧칠해진 별도의 문양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경상도 깊은 산골,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어느 골짜기에서 대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귀신 같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제 설계도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자네, 이 비거가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오래도록 머물 수 있었는지 아는가?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대나무와 질긴 종이 덕분이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비거의 핵심은 날개의 모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거 안쪽에 숨겨진 가죽 주머니와 연결된 풀무장치, 그리고 그곳에 채워지는 특별한 기운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정평구 어른은 단순히 공기를 채운 것이 아니라 화약의 원리를 응용하여 순간적으로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고안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자신의 비밀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의 설계도에 그려진 것과 흡사한, 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비거의 재현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가 가장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10년생 왕대를 베어왔고, 밤에는 비단에 오치를 입히며 날개 천을 만들었습니다. 오치를 7번이나 더 씹히니 비단은 강철처럼 단단해지면서도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작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노인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임진년 당시 진주성에서 정평구 어른이 마지막으로 비거를 띄웠을 때 사실 어른은 추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군들의 조총 세례를 피해 구름 위로 아주 높이 솟구친 어른의 비거를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비거는 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달빛을 머금고 저 먼 바다 건너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어른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왜군들의 추격을 피해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전설 속의 신선이 되어 하늘 위 어딘가에 머물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비거를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비거가 다시 하늘을 날게 되는 날, 어른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거의 이름에 용의 기운을 담아 울룡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울룡의 몸체는 기존의 비거보다 2배는 더 컸지만 오칠한 비단과 특수 제작한 대나무 뼈대 덕분에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나 바람을 다스리는 장치였습니다. 발로 밟아 공기를 뿜어내는 풀무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마침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기계식 장치를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비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울룡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비거를 타보라고 권했습니다. 정평구 어른의 제자인 제가 그 첫 비행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울룡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가죽끈으로 제 몸을 고정하고 양손에 쥔 조종대를 꽉 잡았습니다.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만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바람을 믿게, 바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네, 라고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발판을 힘껏 밟았습니다. 그 순간 울룡의 등 뒤에서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오칠한 비단 날개가 팽팽하게 펴지며 공기를 받아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올랐습니다. 땅의 인력이 저를 놓아주고 밤하늘의 고요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발 아래로는 숲의 나무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새가 된다는 것, 하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조종대를 서서히 움직여 방향을 틀어보았습니다. 울룡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공중을 유영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조선의 비거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른 것입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쳐온 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탓인지 기류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강한 회오리 바람이 울룡을 덮쳤고 조종대는 제 통제를 벗어나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비거의 날개 뼈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소리를 내며 대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필사적으로 풀물을 밟으며 수평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울룡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입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렇게 어른의 뒤를 따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내는 또 다른 비거 한 대가 나타난 것이죠. 그 비거는 제 울룡보다 훨씬 거대했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아하게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비거의 날개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그 모습은 분명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정평구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은 저를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제 울룡의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기적처럼 흔들림이 멈추고 울룡은 다시 안정적으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른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 이름 모를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 무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울룡은 곳곳이 부서져 있었지만 제 몸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만 어른의 비거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제 손에는 어른의 비거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은색으로 빛나는 깃털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재료로는 만들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금속 조각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노인이 계신 골짜기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무사히 돌아온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평구 어른의 생존 가능성과 하늘 위에서 만난 신비로운 비거에 대해서 말이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거의 최종적인 형태인 비천거일 것이라고요. 인간의 기술을 넘어선 하늘의 뜻과 맞닿은 경지의 비행체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비거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로서의 비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을 전하는 비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던 시절, 저는 비거를 타고 전국의 소외된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뭄이 든 곳에는 구름을 몰아 비를 내리게 하는 법을 연구했고, 전염병이 도는 곳에는 약재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이지 않는 도움을 보며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눈치챈 관가에서 비거를 사악한 요술로 몰아 저희를 추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권력자들에게 비거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무기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군사를 풀어 노인의 작업실을 급습했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만든 연구 자료들을 불태웠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비거의 비밀을 지키려다 관군들의 칼날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불타는 작업실을 뒤로하고 마지막 남은 울룡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날아야 했습니다. 이 기술이, 이 마음이 여기서 끊기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관군들이 쏜 화살이 울룡의 날개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풀물을 부서져라 밟으며 구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밑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뒤로하고 저는 정평구 어른이 가셨던 그 길, 저 먼 수평선 너머를 향해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한참을 날았을까요? 어느덧 해가 지고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다해 조종대를 잡은 손의 감각이 무뎌질 때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신비로운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선원들 사이에서 전설로만 전해지던 이어도인지 혹은 신선들이 산다는 방장산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수십 대의 비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섬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섬의 해안가에 무사히 착륙하자 수많은 사람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조상들이 쓰던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넘치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맨 앞에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예리한 정평구 어른이 서 계셨습니다. 어른은 빙그레 웃으며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드디어 이곳에 도달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그곳은 비거의 기술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비밀 낙원이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이 없는 곳, 오직 탐구와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어른은 수십 년간 제자들을 양성하며 비거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비거의 진정한 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기운을 조절하는 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조선의 비거들이 하늘을 누비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큰 재난이 닥칠 때마다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꿈속에서나마 비행의 자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그 섬에서 돌아온 한 노인의 짧은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느낍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 그 섬에서 들었던 비거의 날갯짓 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을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희 안에도 날개가 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꿈꿨던 우리 선조들의 그 숭고한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실타래를 조금 더 깊이 풀어볼까 합니다. 그 비밀의 섬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비거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거보다 훨씬 더 놀랍고 어쩌면 우리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던 또 다른 비밀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 장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평구 어른이 왜 그 섬에서 나가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계셨는지, 그 숨겨진 내막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거의 설계도 속에 숨겨진 마지막 한 문장, 그리고 그 섬의 정체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들.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가 알던 역사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비로운 섬 사람들은 그곳을 비룡곡이라 불렀습니다. 안개에 쌓여 세상의 눈을 피한 그 골짜기에는 수십 채의 기와집과 함께 거대한 작업장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정평구 어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그곳은 제가 알던 조선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당마다 대나무 뼈대를 깎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늘에는 시험 비행을 하는 작은 비거들이 종이 비행기처럼 유연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저를 데리고 가장 큰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 중앙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비거가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날개폭만 해도 좋기 30자는 되어 보였고 몸체는 구리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른께서는 그것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할 천비거다 라고요. 이 천비거는 단순히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지열과 수증기의 힘을 빌려 스스로 동력을 얻는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교한 기계 장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기술이 이토록 깊고 넓었단 말인가요? 어른은 제 놀란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지요. 저는 그저 외적들에게 빼앗길까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대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하늘을 나는 수레를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넓은 땅을 빼앗는 무기로 쓰려 할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이 아름다운 날개에 피를 묻히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우고 이 외딴 섬에서 기술을 보존하며 오직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비거의 조종법을 익히고 밤에는 어른과 함께 고금의 역사를 논하며 비거에 담긴 철학을 배웠습니다. 비거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자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가졌던 자유의 상징이었고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선비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비룡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섬 주위를 경계하던 정찰 비거가 다급하게 돌아온 것이지요. 안개를 뚫고 거대한 함대 하나가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적의 잔당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수군과 조선의 변절자들이 손을 잡고 전설로만 전해지던 비거의 비밀을 강탈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른의 얼굴에는 짙은 고뇌가 서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안개는 이미 그들의 화포 앞에 걷히고 있었고 섬의 위치는 노출되었습니다. 어른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네가 배운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우리의 날개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각자의 비거에 올랐습니다. 저는 개량된 울룡을 타고 선두에 섰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수십 대의 비거가 동시에 날아오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포를 쏘아대던 적들은 머리 위를 뒤덮은 거대한 그림자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화살과 조총을 쏘아 올렸지만 구름 위를 자유자재로 누비는 비거들을 맞추기란 역부족이었죠. 우리는 적의 함선 주위를 맴돌며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약을 직접 터뜨리는 대신 그들의 돛을 찢고 조타 장치를 무력화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전쟁터는 참혹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그 아수라장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어른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기술이 칼이 되는 순간 인류는 파멸할 것이라는 그 경고를 말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중 적의 대장선에서 거대한 불화살이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공중의 비거를 격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발사체였습니다. 그 불화살은 제 옆을 날던 동료의 비거 날개에 명중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비거는 통제력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구하기 위해 급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적의 또 다른 화포가 저를 겨냥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제 비거의 꼬리 부분이 박살났습니다. 울룡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조종대를 잡았지만 이미 기체는 추락의 궤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면이 점점 가까워지고 적들의 승전고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구름 사이를 뚫고 찬란한 금빛을 내뿜는 천비거가 나타났습니다. 정평구 어른이 직접 조종하시는 그 전설의 기체였습니다. 천비거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하강하며 제 울룡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적 함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비거의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증기압은 바다 위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적의 배들은 낙엽처럼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요. 어른은 천비거의 힘을 이용해 저를 안전한 해안가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술을 돌려 적의 본대를 향해 돌진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여 섬의 비밀과 제자들을 지키려는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굴러떨어져 어른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천비거는 적의 대장선과 충돌하며 거대한 섬광을 내뿜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하얀 빛으로 뒤덮였고
이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적의 함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른의 천비거 또한 그 빛 속으로 함께 사라졌습니다. 비거의 기술이 세상의 탐욕과 맞닥뜨렸을 때 선택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결말이었습니다. 생존한 동료들과 저는 파괴된 비룡국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의 희생으로 얻은 이 평화는 잠시뿐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또 다른 정평구를 찾아, 또 다른 비거를 찾아 끝없이 이곳을 괴롭힐 테니까요. 우리는 남은 비거들을 모두 분해하고 설계도를 조각내어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른이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던 비밀의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비거의 진정한 설계도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속에 그려져야 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인간의 순수한 갈망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그 글귀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조선 본토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이름 없는 광대가 되었습니다. 장터를 돌며 줄타기를 하고 종이로 만든 작은 새를 날리며 아이들에게 하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친 노인이라 불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저는 정평구 어른이 보았던 그 푸른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다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국을 유랑하다가 아주 기이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평안도 어느 깊은 동굴 속에 정평구 어른이 숨겨두었다는 마지막 비거의 잔해가 남아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곁에는 미래의 누군가에게 전하는 어른의 육성이 담긴 기묘한 장치가 놓여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진실을 찾아 길을 떠나려 합니다. 제 나이 이미 80을 넘겼지만 바람이 부는 날이면 제 다리는 여전히 풀물을 밟던 그 감각을 기억해냅니다. 과연 그 동굴 속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평구 어른은 정말로 그날 바다에서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앞선 미래의 하늘로 날아가신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비거의 마지막 유산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동굴 문턱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적힌 비거의 마지막 조종법은 어떤 비밀을 담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수백 년을 뛰어넘는 조선 비행기의 진짜 정체가 드디어 온전히 밝혀집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세요. 험한 산길을 헤치고 도착한 평안도의 그 깊은 동굴 앞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제 나이 80이 넘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동굴 입구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진주성에서 그리고 비룡국의 절벽에서 저를 감싸 안았던 바로 그 바람의 감촉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밝히고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굴 벽면에는 기이한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거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 바람의 흐름, 그리고 땅의 기운이 어떻게 하늘과 맞닿아 있는지 기록한 거대한 우주의 지도 같았죠. 그리고 동굴의 가장 깊은 곳, 은은한 이끼 빛이 감도는 바위 위에 마침내 그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정평구 어른이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던 비밀의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거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손때가 묻은 작은 나무 상자였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깎인 노쇠 톱니바퀴들과 옥으로 만든 구슬들이 복잡하게 얽힌 기계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 장치의 한 부분을 건드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치 내부에서 은은한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동굴 벽면에 빛으로 된 환영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환영 속에는 정평구 어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목소리가 동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얘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이 장치를 열었다는 것은 이미 비거의 기술보다 더 소중한 마음의 날개를 가졌다는 뜻이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거의 진짜 정체는 나무나 종이로 만든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하늘에 닿으려 할 때 생겨나는 투명한 길이다. 우리가 비거를 숨긴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아직 그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라는 진실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른은 그 장치를 통해 미래의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던 겁니다. 비건은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잊고 슬픔을 걷어가는 희망의 배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 장치를 다시 닫고 세상으로 나가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라. 우리 조선의 하늘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날개가 파닥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른의 목소리가 찾아들며 동굴 안의 빛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비거의 정체는 결국 우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외적의 칼날 앞에서도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바로 비거의 본질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어른의 말씀대로 그 상자를 다시 소중히 닫았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오니 세상은 어느덧 눈부신 아침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동굴 깊숙한 곳에 다시 숨기고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았습니다. 이제 이 비밀은 다시 때를 기다리며 잠들겠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커다란 비거 한 대가 이미 힘차게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 긴 이야기가 정말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비거, 그리고 그 비거를 만들고 띄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영웅이 우리 곁에 있었고, 그들의 꿈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거는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을 때,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꿈꿀 때, 여러분의 등 뒤에서는 이름 없는 조상들이 만들어준 대나무 날개가 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부는 날,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여 보십시오. 나도 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야담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뜨거운 응원입니다. 조선의 하늘을 가로질렀던 그 비거의 웅장한 소리를 기억하며 저 또한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상자 속에 들어있던 또 다른 작은 주머니, 그 안에 담긴 씨앗의 정체에 대해서는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들려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 씨앗이 땅에 심어질 때 우리 강산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깊은 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비거처럼 높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방금 구름 사이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지는 않으셨나요? 어쩌면 정평구 어른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크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 박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저 하늘 넘어 비른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는 이 상자 속 씨앗이 틔운 꽃에 대한 이야기로 꼭 다시 만나요.